오늘은 이제 10번째 주 수업입니다. 다음 주에 종강을 합니다. 우리가 한 주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강좌들은 11번째 주가 되고 우리는 10번째 주가 됩니다. 오늘 수업은 명함 만들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함을 만들던 뭐를 하든 상관은 없겠지만은 이런 기능들을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거죠. 약간 좀 진한 기능도 되겠지만은요. QR코드라고 들어보셨어요? QR코드? 제가 우리 여기 저 소장님하고 직원들 스마트 워킹에 관한 거 강의할 때 QR코드를 좀 도입을 해보세요 라고 이제 추천을 해드렸는데 내년에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퀵 리스폰스라고 합니다. 퀵 리스폰스의 줄임말인데 빠르게 응답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서요. 그냥 여러분들이 요 위에다가 그냥 QR이라고 검색을 하잖아요. QR? QR이라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네이버 QR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네이버 QR 코드. 명함을 만들 수도 있어요.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동안 막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죠. 버스 정류장에 QR코드, 뭐 어디는 뭐 건물 벽을 QR코드로 만들어서 멀리서 탁 촬영하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총선하는데 총선에 이제 출마하는 후보들이 자기를 어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함 한 장에다 어필하려니까 어렵잖아요. 명함에다 어떻게 만듭니까? 명함에 이름 적고 연락처 적고 홈페이지 주소 적고 근데 이제 문제는 홈페이지 주소를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거야. 거기는 명함을 보고 우리가 인터넷 실행해서 키보드로 누르려면 귀찮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를 해야 된다? 명함에 이름하고 연락처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것도 필요 없어. 이것도 사실 필요 없어. 이름하고 사진 넣고 그 다음에 QR코드 넣어주면 돼요. QR코드 넣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명함에다가 QR코드를 딱 새겨가지고 주면은 이 사람이 이름이 뭐고 얼굴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양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스마트폰 네이버로 실행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네이버 앱 다 깔려 있으시죠? 그 네이버 앱 한번 가보세요. 네이버 앱 들어가셔가지고 어디 갔더라? 네이버 앱을 들어가면은 거기에 화면 하단에 네이버 앱에는 뭐가 있냐면 그 카메라 그림 같은 거 있어요. 중간에 렌즈 중간에 있는 렌즈를 누르시면은 거기에 메일 뭐 이런 거 렌즈 있네. 렌즈 QR 결제 말고 렌즈. 그 렌즈를 갖다 대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촬영하냐면은 제 걸 한번 로그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거죠, 이런 거. 전자명함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전자명함. 제 QR코드인데 요거예요, 요거. 얘를 카메라로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갖다 대면은 얘가 인식해요. 여기에 디지털 서당의 이정민 훈장입니다 라고 써요. 눌러보면은 제 전자명함이 나오는 거예요. 연락처. 그러니까 요거만 인쇄를 해서 전자명함 저 QR코드만 따로 저장을 하면 돼요. 저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명함에 새기면 돼요. 여러분 연락처에. 그래서 제가 지금 명함을 제작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드리기도 하는데 명함에다 제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놨더니 홈페이지 주소를 못 외운단 말이야.
그리고 이정민 훈장을 검색하잖아요, 네이버에다. 근데 제 홈페이지가 딱 정확히 열리면 괜찮은데 못 여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제 QR코드를 딱 그려놓으면은 그 생각을 못했네. 제 명함에다가.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딱 갖다 대면 홈페이지가 딱 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아요. 설문조사하는 것도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거는 지금 없을 것 같은데, 요거. 설명서 요거는, 예, 요거는 지금 없을 거예요. 이건 홈페이지만 나온 거지. 홈페이지 주소가 이렇게 연결되게끔 나온 것 같은데, 수정 버튼 눌러서 보시면은 요렇게 써 있어요. 설명서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가면은 여기 우리 북부 여성발주소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일단 네이버에서 여러분이 QR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QR. QR 검색하면 이렇게 네이버 QR 코드라고 있습니다. 네이버 QR 코드. 여기 오셔가지고 나만의 QR 코드 만들기를 누르시면 돼요. 얘를 만들기 누르시면은 여기다 제목을 하나 쓰세요. 전자명함을 만드실 것 같으면 전자명함을 만드시고, 내 블로그를 소개하고 싶으면 블로그 소개라고 쓰든지, 이거는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쓰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정민 훈장 유튜브 소개, 만약에 이런 걸 제가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제 홈페이지에 유튜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새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새로 만든 건데, 여기 설정 말고 전체 화면에 가서 URL 복사, 동영상 URL 복사 한번 해볼게요. 예. 이거를 여기다가 연결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자 명함 같으면 사용자 지정, 기본형 상관없이 색깔만 두르세요. 색깔만. 빨간 테두리를 누를 건지 검정 테두리를 누를 건지만 선택하세요. 예. 이렇게. 사용자 지정은 뭐냐면 여기다 내가 문양을 그려 넣겠다 이거죠. 기본형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고칠 수 있어요. 다음 단계로 가셔서, 자, 링크로 바로 이동하게 할 거냐, 링크. 아까 제가 유튜브에 있는 제 소개란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이거 유튜브에 있는 제 소개하는 영상인데, 이거를 짧은 영상인데, 이거를 제가 여기다, 이 사람은 광고니까 넘어가고, 이거예요. 이거 저 소개하는 거를 여기다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다 넣을 거냐, 아니면 원하는 정보를 직접 담을 거냐. 이게 전자 명함이에요. 그럼 원하는 정보를 담겠다라고 하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소개를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블로그 주소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 홈페이지 주소를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블로그, 여기다가 블로그 주소를 써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 그럼 여기는 또 뭐 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카페 주소 적고, 또 인스타그램이 있으면 여기다 인스타그램 쓰고, 여기다가 인스타 주소 적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5개까지 이걸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 자기 소개글,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뭐 이번에 총선에 지역의 무슨 후보로 출마한 아무개 후보입니다, 뭐 이런 거 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그 후보의 블로그나 카페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링크를 쫙 걸어 놓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사진 같은 거 있으면 사진을 올리시면 되죠. 사진. 내가 후보 활동하면서 뭔가 많이 일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내 컴퓨터에서 올릴 건지, 아니면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된 게 있으면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사진들을 제가 올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사진이 하나 올라가겠지. 이렇게. 20장까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20장인데 전체 20메가까지. 사진 하나 되게 크네요. 그렇죠? 뭐 이런 걸 올리기. 그럼 하나 올라갔죠. 그렇죠? 그럼 사진을 여러 개 올리는 거예요. 동영상도 있으면 동영상을 여기다 링크를 걸어서 할 수도 있죠. 난 이런 사람이요 하고, 제가 아까 여기 소개한 거 있었잖아요. 이런 영상들을 유튜브에다 올린 영상들이 있으면 그 영상들을 여기다가 동영상에다가 링크를 걸면 돼요. 직접 올리려면 용량이 클 수 있으니까 링크를 걸어서, 아까 링크 걸은 거 있죠? 이 주소를 이렇게. 그럼 이 주소가 여기 뜬단 말이에요. 이렇게 영상에 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연락처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 이번에 내가 구의원 후보로 나왔는데 그 주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무소. 그럼 지도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검색을 하면 되죠. 북부여성발전센터. 그 북부여성발전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여기 이렇게 딱 클릭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 사무실 주소란 말이야. 또 연락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댓글도 달 수 있게끔 한다든지. 자, 제가 여기다가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빼고, 카페는 빼고, 인스타그램도 빼고, 블로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블로그. 이 블로그 주소를 여기다가 추가해가지고 블로그 여기다 이제 주소 적어놓죠. 이정민 훈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작성 완료 누르면 내 QR 코드가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예요. 요거. 얘를 인쇄해야죠. 인쇄. 제일 크게. 이거예요. 이거. 그럼 얘를 프린터로 인쇄하는 게 아니라 인쇄 버튼 누르시면 여기 이렇게 그림이 뜨는데 이렇게 PDF로 저장한다든지 뭐로 저장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인쇄 버튼 누르셔가지고 얘를 캡처하는 거예요. 캡처할 줄 아시잖아요. 시작 버튼 눌러서 모든 프로그램에 가면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그룹 안에 캡처 도구가 있거든요. 캡처 도구. 그럼 이 캡처 도구를 여기다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해요. 이렇게 드래그. 그 얘를 저장을 하는 거죠. 얘를 저장하는 거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이정민 훈장의 전자명함 QR 이렇게 하나 저장을 하는 거죠. 이런 화면에 나오면 저거 한번 스마트폰으로 렌즈를 한번 해보세요. 네이버에서 QR 검색. 그러면 qr.naver.com 일로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코드 생성하기. 그래서 제목,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그리고 나서 또 뭐 한다? 마지막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저장하고 이제 인쇄 명령을 걸어서, 인쇄 명령 걸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캡처를 해야지. 캡처. 화면 캡처 갖고 쓰면 되는 거죠. 예.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으로 문자 받아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문자를 받았는데 문자에서 뭘 눌러래. 그 눌러지기가 쉽지가 않죠. 못 눌러. 불안해서 못 누른다고. 자, 제가 우리 여기 강좌에 이걸 넣어놨어요. 우리 강좌에다가 이번에 우리 북부센터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수업을 이제 새로 하면서 링크를 걸어 놨어요. 왜 안 나와? 뭐 좀 보일라 그러면 안 나와. 이제 나오네. 여기에 이렇게 링크 클릭하세요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얘를 딱 클릭을 하면, 클릭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를 갖다 대잖아요. 그럼 화면 밑에 뭐라고 뜹니다. 요 밑에 화면 제일 밑에 뭐라고 뜨는가 한번 볼까요? 화면을 좀 줄여서 갖다 대면은요, 여기에 bit.ly bit.ly 북부 밑줄 2021 체크리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은요, 창이 하나 뜨는, 여기 떴잖아요 조금 전에.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넘어갔어. 다시. 자, 이렇게 떴어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변해요. 이렇게 길게 변하잖아요. 그걸 제가 짧게 줄인 거야. 짧게 줄인 거라고. 그러니까 주소를, URL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터넷 주소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주소를, 긴 인터넷 주소를 짧게, 말 그대로 짧게 사용하자라는 얘기죠. 너무 긴 거는 불편하거든. 왜냐면 페이스북은 상관이 없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주소를 길게 쓰면 140자밖에 못 쓰는데, 이 긴 거를 쓰면 다 잡아먹잖아요. 다 잡아먹잖아. 그래서 이렇게 짧게 줄여서 올리는 거죠. 그럼 말 그대로 북부 2021 체크리스트 보기도 좋잖아요. 알아보기도 수월하잖아. 그런데 이제 얘가 클릭하면 실제 일로 넘어가는 거지. 이렇게 긴 거로 넘어가는 거지. 여기다가 이제 숙제하였습니다 하고 다음 눌러가지고 이제 다음 과정들을 체크하고 이렇게 짝짝짝짝 하는 거죠. 요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주소를 줄여서. 근데 이걸 하시려면 주소를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주소를 줄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제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가시면은 이쪽에 사이트 모음이라는 곳에 가면 j.mp라고 있어요. JMP. 여기 JMP라고 있어요. 에버노트 옆에 j.mp. 얘를 클릭하면 bit.ly라고 하는 데로 들어가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 이게 어느 나란 말이야? 그렇죠? 여기 보면 영어로 막 뒤집다 써 있는데 Get Start 눌러보죠 뭐. 자, 돈 내고 쓰는 겁니다. 공짜. 베이직. 이건 돈 내고 쓰는 거고, 월 29달러 쓰는 거고, 공짜로 쓰는 거죠. 그렇죠? 전 공짜로 써요. 자, bit.ly 들어가서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 여기 보면 페이스북, 뭐 트위터, 구글로 하면 된다 그러는데, 여기에 전자우편 주소예요. 여러분 쓰시는 전자우편 주소를 가지고 틀렸대. 자, 설문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중부 2020년 1, 4분기 설문지. 아까 설문지가 뭐냐면 이거였단 말이에요. 이거. 이 주소, 이 긴 거. 이 주소를 짧게 줄이자.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여긴 어딘가에다 크리에이터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드셔가지고 긴 주소가 요거잖아요. 긴 주소가 요거잖아요. 그렇죠. 이 주소인데 이거를 거기다 이제 제목을 쓰고 지금은 체크리스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거지. 이거는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예를 들면은 이 주소 이거 제 유튜브 제 소개하는 영상 이 주소가 길잖아요.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크리에이터 해가지고 긴 주소를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넣기 누르면 이렇게 뭐가 뜨거든요. 요거다 이제 제목을 쓰는 거지. 이정민 훈장의 유튜브 소개 영상.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긴 글자 있잖아요. 여기 투 뭐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에 이거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아까 제가 2020 뭐 체크리스트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기다가 유튜브 서당 뭐 이 주소나 똑같네. 이거 이게 길게 쓰면 그렇잖아요. 유튜브 서당 이렇게 이제 해서 하나를 만들자 이거죠. 이렇게 세이브 하나 만들자 이거죠. 여기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여기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요 주소니까 자, 제 메모장에다 한번 써볼게요. 요 주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많이 줄었네. 이 주소나 이 주소는 같은 내용이, 얘가 이렇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자, 비틀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렇죠? 비틀리라는 사이트에 가서 회원 가입하시고요. 회원 가입하기 싫으시면 또는 뭐 기존에 뭐 구글이라든지 또는 뭐 페이스북이든지 으로 계정으로 로그인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주소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이 주소를 여기다 한번 써서 엔터 치면 유튜브 서당이라는 이름으로 컸잖아. 이렇게. 이건 광고니까 그런 거고. 같은 거예요. 이거를 똑같은 거. 자, 보세요. 이 긴 거를 이렇게 줄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줄이니까 똑같은 영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 이제 저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거지. 예.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아까 여기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겠다고 해서 클릭을 하면 이 주소 긴 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긴 주소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에이, 넘어가 버렸어. 다시 요거 요렇게 이거는 이제 길게, 이건 짧게, 얘도 길게, 얘 짧게. 얘 되게 길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길어. 근데 이건 누군지 대충 알아. 아, 구글에서 만든 자료구나 라는 거 대번에 알아요. 이거는 뭐죠? 어디서 만들었지 모르죠. 이거는 유튜브에 있는 주소로 알잖아. 아, 워치. 어떤 영상인지 몰라도 이 영상을 보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알겠는데, 이렇게 달랑 써놓으면 저거 클릭했다가 인터넷상에서 저거 터치하면 스마트폰에서 악성 코드가 감염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게 걱정이란 얘기지. 그게 문제지. 신뢰가 생기면 눌러볼 거 아닙니까? 신뢰가 생기면 눌러보실 거예요. 이렇게 짧게 줄이는 것도 요령이다라는 거죠.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다고 하지만은 긴 것보다는 짧은 게 낫잖아요. 이제 직원들이 주소 좀 보내주세요 그러거든요.
그럼 아까 그 긴 주소를 보내려니까 좀 불편하지. 그때는 짧은 주소로 보내드려도 되고. 그런 식으로. 예, 여기다가 171개가 들어가 있어요. 예. 아, 171번 클릭했다는 건가? 그렇죠. 여기 리퍼브릭이라고 써 있고 올 링크. 다시 가서 보시면은 왼쪽에 영상이 제법 많아요. 영상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 만들었어요. 분기별로 필요한 거는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했거든. 이건 뭐냐면 컴퓨터 활용 정도예요. 컴퓨터 활용 정도인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컴퓨터는 어느 정도 할 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거지. 컴퓨터는 어느 정도 할 줄 아십니까?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설문지를 만든 이거를 또 이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이걸 갖고 설문 조사를 하실 수 있단 말이야. 예. 그렇게. 이거 돈 내라고 하는 거니까 안 하면 되고, 이거는 뭐 제 이름이니까 자동으로 나타나고, 여기에 이건 이제 무료. 예, 돈 내라고 하는데 안 하죠. 뭐 돈 내고 할 게 없잖아요. 몇 가지만 쓰면 되니까. 이거는 제가 써보니까는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서 그래서 사인 아웃. 여기 로그아웃이 아니고 사인 아웃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사인 아웃. 로그아웃 하면 되니까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보시고. 그래서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놨어요. 여기는 JMP라고 써 있는데 이 JMP가 비틀리라는 걸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쓰셔도 되고. 문서 변환서부터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PPT 파일. PPT 파일이 뭔지 아시죠? 파워포인트로 만든 문서를 PDF 파일로 변환하고 싶어요. 파워포인트로 만든 문서를 PDF, 아도비 아크로벳이라고 하는 형태로 변환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파일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에 PDF 파일이 보이긴 보이는데 이 PDF 파일 말고 파워포인트로 만든 문서. 예를 들면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제목 만들고, 여기다 부제목 만들고, 여기다 제목 입력하고, 여기다 내용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그림도 가져오고, 그림도 하나 가져와서 하나 이렇게 넣고, 이렇게 이제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컴퓨터 안에다가 저장한다고 가정해 보면은 여기다가 북부라고 쓰고 저장했어요. 물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여기에 PDF로 변환하는 거 있어요. PDF로 변환하는 게 있습니다. 저장 보내기에 들어가 보면 여기 PDF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하시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나와 있거든. 아까 여기다 저장했는데 북부라고 여기 저장해 놓은 거 어디가 있냐. 여기 있네. 그렇죠. 이걸 저장했는데 지금 나와 있단 말이야. 나와 있는데 이거를 PDF로 보내야 된대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보내면 안 된대. 저쪽에서 PDF로만 저장이 되나봐. 예. 저는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금융기관에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자료 양이 좀 많으니까는 그거를 스캔 떠가지고 PDF로 바꿨어요. 한 30페이지 분량 되는 서류를. 그래갖고 PDF로 쫙 묶어가지고 저장을 해가지고 보내려고 봤더니 JPG로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JPG를 어떻게 해야 돼요? PDF를 JPG로 바꾸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바뀌어주면 괜찮은데 안 바뀌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스캔을 떠야지. 하나씩 하나씩. 귀찮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에 사이트 모음에 가보시면은 문서 변환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온라인 컨버터, 문서 변환, 슬라이드 공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온라인 컨버터를 클릭하시면 요런 게 뜨고요. 요런 게 뜨고, 문서 변환을 클릭하면 문서 변환 창이 이런 게 뜹니다. 온라인 컨버터는요, 오디오, 비디오, 문서, 이미지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문서 변환 스몰 PDF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PPT를 PDF로 변환하는 겁니다. PPT를 여기다가 이 파일을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올라가는데, PPT 파일을 여기다 업로드를 해요. 업로드 버튼 누르면 업로드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변환 다 됐어요. 그럼 다운로드 누르면 되겠죠? 다운로드 누르면 되겠지. 그러면 내 컴퓨터에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이 되거든. 이게 저장된 거예요. 자, 이거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을게요. 아까 제 자리 여기요. 여기. 자, 여기 북부 변환됨이라고 이게 PDF예요.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면 PDF로 보인단 말이야. 그렇죠? PDF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능이 있나 볼까요? 되돌아가서 보면은 PDF끼리 합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PDF가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 2, 3만 보내줘야 돼. 4, 5는 보내면 안 돼. 거기 개인 자료가 있어서 보내면 안 돼. 어떻게 잘라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료 있었잖아요. 이 자료 중에 뒷페이지 건 보내면 안 돼. 앞페이지 거만 보내야 돼.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에서 분할하는 겁니다. 200페이지 분량의 PDF 파일인데 그거를 50페이지 거 빼고 75페이지 거 빼고 125페이지 거 빼고 이렇게 빼서 걔는 보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면 분할해야지. 그 다음에 자료를 보내왔는데 10페이지까지 따로, 11에서 20페이지까지 다 따로 온 거야. 이거랑 또 어떻게 돼? 합쳐야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댁에 아크로벳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편집기 아크로벳이라는 프로그램은 유료입니다. 포토샵처럼 유료인데 이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돼요. 이게 그 프로그램 유료니까 다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료 버전 쓰시는 분들은 한 달짜리만 쓴다든지 한 달 지나면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럴 때 PDF를 JPEG로 변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JPEG로 변환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2개를 작업했는데 아까 요거 PDF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제가 열개 눌러가지고, 이거는 뭐 몇백 페이지 분량인데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요거로만 변환됐대요. 전체 페이지 변환할까요? 2페이지잖아요. 옵션 선택. 압축됐죠? 다운로드. 폴더 열개 들어가서 잘라서 제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가서 여기다가 이제 2장 돼 있잖아요. 2장. 그렇죠? 풀면은 요거 아까 1페이지 분량, 2페이지 분량 왜 안 넘어가냐? 여기 RC가 이렇게 나왔네. 그렇죠? 세 번째는 뭐야? 요거만 따로 분리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분리가 됐어요. 똑똑하지 않아요? 너무나 똑똑한 것 같아. 예. 아까 그거를 압축을 해서 보내줄 줄을 좀 누가 말하지? 자, 또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큰 용량의 파일이 있단 말이에요. 직업 사전. 이게 용량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얘가 해줄지 모르겠네. 너무 크대. 예. 다른 걸 해야 돼. 아, 저거 있었다. 제가 여기서 강의안 만들어 놓은 거 있었거든요. 요거 말고, 요거. 용량이 한 20-30페이지 정도 될 거니까는, 얘를 PDF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파워포인트에서 만들어서 PDF로 저장해가지고 게시한 거예요. 인터넷상에. 보시라고. 왜냐면 파워포인트로 만들면 파워포인트란 프로그램이 있어야 또 볼 거 아닙니까? 강의실에는 파워포인트 깔려있지만 PC방에 이런 데는 없잖아요. PDF는 전 세계 어디든지 다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변환을 시키면 전체 페이지를, 이게 몇 페이지 분량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제가 수업하려고 만든 자료인데요. 18페이지 분량이네. 18페이지 분량인데 이거를 낱장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건데 이걸 낱장으로 뜯고 있는 중이죠. 예, 다 됐네. 다운로드가 되고 나면은 요거죠. 요거 자, 요거를 잘라내게 해서 제가 쓴 공간으로 가져가서 압축을 풀어보면은요, 제가 설명해놨던 거, 예, 거기 다 있네요. 다 있네. 18페이지 분량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든 거예요. 편하죠? 예. 그 다음에 혹시 여러분 저거 아세요? 그 핸드폰 녹음해 보셨어요? 통화 내역 녹음하시는 거 기능이 있잖아요. 이거 녹음을 하면 mp3로 저장됩니까? mp3로 저장이 안 돼요. 스마트폰에서 녹음을 하면 mp3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mp3는요 사용료를 내야 돼요. 개인이든 누구든 간에. 근데 예를 들어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노래를 만들었는데 아주 괴상망측하게 노래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거를 블로그에다 올려놨더니 많은 사람이 다운로드를 해가는 거야. 아, 재밌다고. 한 30만 명이 다녀갔어. 다운로드 받아서 막 듣고 있어. 제가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게 10만 건인가 얼마 규정이 있는데 그 횟수가 넘어가면 mp3라는 규격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용료를 내야 돼요. 예. 근데 제가 노래를 팔아서 100원씩 팔았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공짜로 나눠준 거잖아요. mp3로 만들어서 나눠주면 공짜로 좋은 일하고 돈은 내가 물어야 돼. 그래서 방송통신대학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방송통신대학교의 강좌들은 mp3로 제작되어 있지 않아요. 뭐로 제작되냐? WMA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미디어 파일로 되어 있어요. 일반 사이버 대학은 mp3예요. 일반 사이버 대학은 몇 명이나 대학생이 있습니까? 뭐 세종사이버대학, 뭐 경희사이버대학 이런 데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디지털대학교 이런 데. 여기는 학생들이 뭐 10만 명, 20만 명이 아니잖아요. 방송통신대학교 40만 명입니다. 그럼 한 번씩만 클릭해서 들어도 40만 번이지 않습니까? 교양 강좌 같은 거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핸드폰에서 저장되는 것도 MP3가 아니라 다른 거로 저장돼요. 그럼 얘를 다음에 활용을 하려면 사용을 못 합니다. 핸드폰에서는 들리는데 내 컴퓨터로 가져와서 뭐를 확인하려면 사용이 안 돼요. 그럴 때 여기 있는 거로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오디오 컨버터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를 mp3를 바꾸겠다 이거죠. mp3를 바꾸겠다.
그러면 무슨 파일인지를 가져오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mp3 파일이 아닌 다른 파일들, 오디오 파일들을 여기다 선택을 해서 올려놓고 스타트 컨버션 누르면 알아서 mp3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종류별로 되게 많아요. 여기 비디오 컨버터도 있고 오디오 컨버터도 있고 문서 변환기도 있고 PDF로 PPT로 바꾸겠다, PDF로 바꾸겠다 이런 것들도 그런 기능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카이브 컨버터도 있네요. 이건 뭐야? 압축 파일이네. 압축 파일. 압축 파일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건데 웹 서비스라든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도 바꾼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디바이스 컨버터, 안드로이드용, 블랙베리용, 아이패드용, 아이폰용, 아이포드용 이런 식으로 플레이스테이션용 이런 식으로 바꾸는 기능이 있다는 얘기죠. 아까 했던 거대로 다큐멘트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PDF로 바꿔볼게요. PPT로 만든 문서를 여기다가 눌러가지고 아까 연습한 대로 PPT를 PDF로 바꿨어요. 이렇게 이제 바꿀게요. 스타트. 다 됐대. 밑에 자동으로 됐대. 요거예요. 실행해 볼까요? 똑같네. 똑같이 됐잖아요. 이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컨버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스몰 PDF 문서 변환기를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데, 이게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한 시간에 2개를 사용하면 멈춰버립니다. 기다려야 돼요. 또 기다렸다가 시간이 지나야 또 작동이 돼요. 안 그러면 회비를 내든지. 그러니까 급한 일이 있을 때 해야 돼. 그래서 한 망쳤어. 뭐 다른 걸 해서 쉬운 거를 했어. 어려운 걸 하려고 봤더니 시간이 이제 시간에 2번만 되니까 그럼 이제 기다렸다가 또 하셔야 되는 불편함은 있겠죠. 물론 우리 가정에서는 아까 그런 PDF라든지 이런 거 변환하는 게 쉽지요. 아래 한글에서도 PDF로 바꿔라 그러면 바뀌지 않습니까? 한글 2010에서도. 그게 가능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한글 2010도 없지, 파워포인트도 없지, 이럴 때 아주 애먹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면 참 편하다. 그 외에는 굳이 뭐 하실 필요는 없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슬라이드 공유라고 해서 여기 있어요. 슬라이드 공유라고 사이트 모음에 넣어놨어요. 제가 사용하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슬라이드 공유라고 하는 슬라이드 쉐어넷이라고 하는 건데요. 파워포인트는 만든 문서라도 이거를 공유해 놓는 겁니다. 내 거 마음대로 갖다 쓰세요 라고. 이건 뭐야? 엔비디아에서 뭘 만들었다고 하는데, 엔비디아. 자,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거 한번 눌러볼까요? 무료 이용 시작. 클래스 정보. 미리 보기. 다운로드. 여기 다운로드 눌러보면은요, 이건 뭐 강의를 듣는 거네. 잠깐만. 이건 러닝이라고 되어 있네. 그렇죠? 라스트 컨퍼런스, 링크드인,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는 서비스를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 얘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조금 비현실적인 얘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데일리 탑 2010년 안 써야 되겠다.
업데이트가 안 되는데. 그렇죠? 좀 닫아버리고 다른 거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멀티미디어 쪽에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돼요. 저작권 걱정 없는 음원, 글꼴, 영상, 이미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 무료 이미지넷, 레이서다는 무료 아닙니다. 예, 여기 무료 이미지, 픽사베이.com은 우리 다 아시는 거고요. 이런 플랫 아이콘이나 픽 점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작권 걱정 없는 거 클릭하시면 제 멀티미디어 자료실에서 이런 게 있어요. 아이콘 사이트 뭐 글꼴, 공유 공간, 자유형 사이트 이런 거, 공유 정보, 예, 공유 공간이니까 클릭해서 보시면은 멀티미디어 자료실 들어오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오늘 인터넷 왜 이러지? 여기 freeuse copyright.or.kr이라고 써있는데요. 공유마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옮겨갔네, 공유마당으로. 예, 여기 보면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미지도 있고요, 영상도 있고요. 이런 김장 담그는 영상이 있잖아요. 이런 영상. 이런 영상을 여기 보면 CC라고 되어 있고 저작권자는 있어요. 이런 영상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들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클릭해서 여기에 다운로드, 지금 818명이 다운로드 했다는 건가요? 7명이 좋아요. 818명이 봤다는 건데 2명이 다운로드 받은 거고. 잠깐만, 여기에 팝업창이 걸려 있네요. 위에 팝업창 허용하겠다라고 하고 다시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네, 이렇게 떴네요. 그렇죠. 이 그림은 누구라도 꺼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출처만 밝히면 상업적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저작권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얘를 클릭을 하고 다운로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있는 자료에서 제공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가서 볼게요. 지금 이런 것들이 안 나왔는데 이거 크리스마스 캐롤 14곡 음원 공개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작년, 재작년 몇 년 전서부터 시내든 어디 나가면 캐롤 못 들었죠? 들으셨어요? 작년에는 좀 들렸었어요. 그전에는 캐롤을 거의 안 들렸거든요. 왜냐면 캐롤을 틀어놓으면은요 걸려요, 저작권법에. 그래서 매장의 규모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슈퍼 같은 데 막 음악 틀어놓잖아요. 노래 같은 거. 그 불법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월 얼마씩 내는 거예요. 저작권 협회에다가. 그러면 거기에서 음원들을 어떤 거를 썼는지는 모를지라도 사용료를 냈으니까 십시일반 나눠서 갖겠다 이거지. 규모가 큰 매장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나 이런 데 음악을 틀어놓으려면 규모가 크잖아요. 평수가. 그런 데서는 사용료를 많이 내는 거고, 조그만 구멍가게에서는 조그만 규모에서는 안 내고. 자, 제가 이걸 받았는데요. 지금 한꺼번에 받쳐지고 있거든요. 다운로드가 되고 있는데 자유롭게 음원 공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요. 예, 징글벨 이런 거. 오 거룩한 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런 거.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든지. 예. 오, 한번 열어볼까요? 요거를 제 거에다 한번 가져와서 노래를 한번 압축을 풀어서 한번 볼게요. 저작권 공유마당 크리스마스 이건데
이건 징글벨이네요. 이 노래는 어떤 거 한번 볼까요? 징글벨, Joy to the World. 연주곡만 들어있나 보죠? 오, 거룩한 밤.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색소폰 연주인데 어색하네. 일단은 저기 없네. 노래 연주하는 사람, 여기 지금 실용음악과 교수님들이 제작을 총괄했고 가창자도 있고 연주자도 참여했대요. 예. 좁게 그런데? 요거. 예. 오, 거룩한 밤이라든지. 근데 그 거룩한 밤 그 노래가 이제 저작자가 죽고 나서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돼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단 말이야. 작곡을 했어. 그럼 제가 살아있을 동안은 저작권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를. 제가 죽고 나도 70년간은 제 가족이 승계를 해요. 근데 죽고 나서 70년이 지나면 이제 네 것도 내 것도 아닌 거지. 저작권자는 남아있지만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지난 것들만 가지고 이제 다시 연주를 했으니까, 연주곡은 연주한 사람이 저작권을 또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건데, 하여튼 사용해도 된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영상 같은 거. 예를 들면 요런 거. 애국가 제작 과정 영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빌절 자유용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겁니다. 요거. 오, 빠르게 작동시켜 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 영상은 봤거든요. 안희태 선생님의 유족께서 애국가의 저작권을 기증해 주셨는데요. 기증물의 형태가 악보이다 보니 음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께서 애국가의 기증에 CD로 공감을 주시고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 애국가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일회성이나 그런 이벤트성의 성격이 아닌 만큼 최대한 그 안희태 선생님의 애국가가 지금 이거로 바뀌었습니다. 안희태 선생님이 연주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 애국가가 아니라 이번에 편곡된 애국가로 정부 행사 때 연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달라요. 분위기가. 애국가 분위기가. 1절에서 4절까지 배경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이런 거를 여러분이 보시고 이거를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좀 많이 달라요. 이 부분이. 아까 그 편곡하신 선생님이 이제 편곡을 그렇게 했대요. 여기 지금 서울시 합창단하고 뭐 시립교향악단하고 이제 해가지고 안희태 선생님의 그거를 또 이제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3월 15일 날 이거는 영상을 제가 보긴 본 건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행사 때 이거로 음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운로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애국조회 했잖아요. 이 월요일마다 그거 다 저작권료 내는 거예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뭐 어디로 이렇게. 그러면 안익태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유족들은 있잖아요. 유족들이 그 저작권료를 받는 거죠. 근데 그거를 국가에 기증했단 말이에요. 국가에 기증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기증을 받았으니까 저작권이 이전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편곡을 한 거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의 국가는 국기는 태극기로 법률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는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 부르는 노래예요. 애국가는 통상 부르는 노래지 이게 국가가 국가로서 지정된 노래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좀 어색한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이런 이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글꼴이 같은 거라든지 음원 같은 거, 이미지라든지 무료 영상 찾는 거라든지 여기 비디오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디오 템플릿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벨로소피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는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또는 뭐 베가스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거로 만든 영상들이 샘플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만약에 요런 거를 이용해서 요런 영상을 받아가지고 내용을 고치면 내가 영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소개하는 거를 제가 뭐 만들어 봤는데요. 커말자격증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 인트로를 좀 바꿨고요. 제 소개하는 것도 인트로를 좀 바꿨어요. 여기 이제 음원하고 영상 그대로 쓴 거고 효과를 글자만 고친 거예요. 되게 화려해요. 되게 화려하게 잘 만들었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글자를 제가 이렇게 하나씩 고쳐가면서 긁고라고. 이런 영상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게 있고요. 또 다른 영상은 약간 다르게 이제 진행하는 건데요. 거기 아까 보셨던 요 사이트에 있는 요거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해당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시면 돼요.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뭐 이런 거로 바꾸실 수도 있고. 이런 영상이 있고, 이건 콜 오브 듀티라고 하는 게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글자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게임 유튜버들은 이런 거를 해서 인트로를 만들면 좋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해놓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 영상이 지나가야 우리 수업 자료가 보였잖아요. 요거를 좀 바꾸려고 하는 거지. 이건 끝에 영상이고 아우트로. 이건 그대로 이제 사용했는데 중간중간에 좀 바꿔본 거예요. 그것들이 어디 있냐면은 요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인트로라고 하는 걸 제가 쭉 받아놨거든요. 이렇게 인트로 영상을 받아가지고 인트로 중에 있는
이런 거를 제가 고친 거예요. 바꾼 거지. 원래 건 요거였는데 제가 여기 있는 걸 가지고 글자를 겹치고 내용을 고쳐가지고 다 따로따로 작업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예. 그렇게 작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 찾아가지고 하나씩 보는 것도 있고, 누군가가 또 선생님 이런 자료가 있는데 한번 가서 보세요라고 귀뜸해 주시면 가서 검토해보고 도움이 되면 이런 사이트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작업하시면은 재미난 문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슬라이드 공유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작권이잖아요. 저작권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인터넷상에 저작권이라고 검색 한번 해보세요. 저작권이라고 검색하시면 예, 저작권. 저작자가 자신이 저작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다. 이렇게 하고 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죽은 뒤 50년간이라는 거는 바뀌었어요. 법이. 이거 옛날입니다. 지금은 70년입니다. 예. 저작권 연합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찾아보셔도 되고요. 예. 예, 저작권법,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렇죠? 그 저작권법 안에는 여러 가지 법률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알약, 이런 거 있죠. 알약은 개인은 가능하지만 단체나 회사나 학교에서는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알약을 쓰시려면 기업용이나 상업용으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단체는. 개인은 상관없습니다. 알약을 다운로드 받을 때 써 있어요. 예,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그 블로그를 제가 운영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블로그를 가보시면은 여기 CC라고 돼 있어요. CC 요 아이콘 CC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고 하는 요거거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제 블로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4개 그림이 떠 있습니다. CC 저작권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그림이 보여져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저작권자가 있는 내용입니다. 컨텐츠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달러 표시를 대각선을 거놨으니까 뭐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는 뭐다 이거는? 내 거를 건들면 안 됩니다. 고치면 안 됩니다. 똑같이 사용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복제, 배포, 전시, 공연 및 공중송신 저작권자 표시가 되어 있다.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지만 허락권자가 귀하에게 권리를 부여한다거나 귀하의 사용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 강의를 하면 거기에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이 저작권에 걸려 있는 내용들은 허락을 받아야 돼요. 허락은 서면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떤 영상들은요, 이 저작권에 노래를 마음대로 써도 좋습니다. 단 아까에는 출처를 밝혀주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출처를 밝혀달라 그랬잖아요. 출처를 밝혀주면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저작권에 관련된 자료들을 CC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 저작물은 별도 표시가 없는 한 아래 조건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 명시 필수.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 보면은요. 다시 한번 여기 가볼까요? 지금 영어로 돼 있네. 요거는 우리말로 돼 있는데, 여기 뭐 기부하세요. 기부는 지금 할 입장은 아니고. CC 한번 검색해 볼까요? CC.
CC 라이선스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CC 라이선스. 저작권 표시 CC 커먼스, 이게 크리에이티브 커먼스라든지 이런 걸 아까 그거네. 이건 아니고 라이선스 이렇게 여기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CC, CCL, CC, CC 라이선스, CCL 적용하기라는 거 있어요. 어떤 거는요. 여기에 아까 제가 올린 것 중에 무료 음원 찾는 16가지 방법이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여기 사운드 클라우드라든지 HYP 뮤직이라든지 밴 사운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를 여기 있어요. 퍼블릭 도메인에 공개된 몇몇 음원은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여기 보면 CC by SA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CC by SA 이걸 한번 검색해 볼까요? CC by SA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6가지 유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CC by SA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 이거지. 이런 저작권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공유 및 이용, 저작물의 복제, 배포, 전시, 공유 및 공중송신이 가능하다. CC by SA라고 써 있는 걸 보면은 저작권의 개작, 수적, 2차적 저작물 창작, 다음과 조건을 따라야 됩니다. 적절한 저작자 표시를 제공하고 이런 거라든지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을 한대요. 내가 노래를 만드는데 리믹스 또는 변형하거나 이거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어떤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서 배포를 해야 됩니다. 뭐 이게 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남의 노래를 내가 함부로 가져와서 막 쓰면 안 되는 거죠. 허락을 받든지. 대신에 거기에 CCL의 6가지 유형이라고 써 있는데 지금 이렇게 CC, by, ND, SA 이건 뭐예요? 동일 조건 허락 변경이잖아요. 변경 금지고 동일 조건 변경 허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 CC, by, NC, SA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것들에 따라서 저작가 표시라는 건 뭐예요? CC by라고 써놓은 건 뭡니까? 저작물의 작성을 포함한 자유 이용을 허락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뭐죠? CC by 아까 제가 이렇게 써놨던 거죠? 제 블로그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CC by NC, ND라고 써 있잖아요. 어디 갔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뭡니까? 저작자와 출처 등을 표시하면 자유 이용을 허락합니다라는 거예요. 영리적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 제 글을, 제 블로그에 있는 글을 퍼다 날라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를 해야 된다? 저작자가 누구다, 출처가 어디서 나왔다는 걸 명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안 하면 불법이다 이거지. 예. 제가 사진을 올려놨단 말이야. 깔깔대고 웃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걸 올려놨는데 누가 그걸 막 퍼다 써.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건 있잖아요. 여기 초기 화면에 여기에 뭐가 있던 안 나와. 예. 픽서베이.com이라는 데 있던 픽서베이.com. 이 픽서베이.com은요.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마음대로 써도 된다.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고 고쳐 써도 된다 이거죠. 이 사진을 올려놓은 적이 있거든요. 어디 웃기는 사진에 이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사진 어디서 구하셨어요? 그랬더니 대꾸가 없길래 며칠 있다가 또 한번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느 공유 사이트에서 받았어요 그러더라고. 픽사베이에서.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웃겨가지고요. 그랬지. 저는 제가 올렸는데 제가 올린 거를 기억이 안 난 거야. 제 얼굴을 막 올려놓으니까 뭐라고 하려다가 그렇잖아요. 제 허락 없이 막 쓰면 안 되잖아. 제 얼굴인데. 초상권이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픽사베이에다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웃기는 사진들을 모아서 정리해놨길래 몇 번을 물어봤더니 이 사람도 이제 경직이 한 거야. 조금. 저 사람이 왜 자꾸만 물어보지?
왜 그러신데요? 이거 사실은 그 픽사베이닷컴에서 퍼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썼죠. 아, 너무 웃겨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접니다 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이런 사진 같은 경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올려놓은 거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가서 이렇게 사진들을 누가 올려놨잖아요. 그럼 그걸 캡처를 떠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문성실닷컴에 있는 블로그 요리에서 발췌해 왔습니다 라든지 그걸 보여주는 거 괜찮다는 거죠. 법으로 안 걸려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이런 게 없으면, 이런 표시가 안 돼 있잖아. 이게 없는 사람도 있어요, 블로그에. 이게 없는 건 건들면 안 돼요. 저는 이거를 써도 됩니다라고 제가 올린 거니까 이거를 그대로 베껴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없으면, 이 CC 이게 없으면, 자, 한번 가볼까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볼까? 문성실닷컴, 이 사람 뭐 유명한 블로거니까. 이번에 프로필 사진 찍은 거로 올려놓으셨는데, 본래 얼굴은 요 얼굴인데 화장을 해서 못 알아보겠네요. 혹시 그게 있나 보세요. 없죠? 이거 퍼다 날르면 안 돼. 저는 퍼다 날라도 됩니다라고 제가 올린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거를 올려놓고 나서 내 거를 왜 퍼갑니까? 또 이러면 안 돼. 이거 퍼다 날라도 된다는 뜻으로 해놓은 거니까는. 이게 명시를 해놓은 거니까는. 이분은 그게 없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걸 함부로 꺼내가면 안 되지. 어느 사진 작가가 자기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 블로그 초기 화면에 이렇게 걸어놨어. 그건 뭐야? 퍼다 날아도 된다는 얘기지. 이걸 빼버리든지 해야지. 이거 빼버리는 순간 건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주의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들은 이게 안 돼요. 소프트웨어들은 무조건 구매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메일이 왔어요. 뭐 프로그램을 하나 구하고 싶은데 좀 다운로드 받게 해주세요. 그걸 제가 못 올립니다. 아니, 메일로 보내고 드리고 싶어도 프로그램 자체가 안 가요.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영상을 올려놓고 노래 mp3 노래를 올려놨어요. 강의한 노래, 노래가 아니라 강의한 소리를 올려놨어요. 공유도 안 돼요. mp3는 노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욕먹기 싫어서 그런지 공유 자체가 금지돼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보내려고 그랬는데 프로그램 자체는 전송도 안 돼요. 네이버도 막히더니 구글도 막아놨어요. 다음 카카오도 막혀 있어요. 못 올립니다. 단지 이렇게 제 홈페이지 자료실에다가 뭐 프로그램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업로드 해놓는 거 있죠. 이거 무료 소프트웨어들이니까 올려놓는 거 있는데 여기다 유료로 올려놓으면 어떻게 된다? 안 되지. 이거 CPUG 이런 거 우리 해봤잖아요. 이런 거는 무료 프로그램이니까 제가 올려놓은 건데, 사실은 이것도 걱정이 뭐냐면 배포권이 있느냐 없느냐죠. 얘를 클릭하면 그 사이트로 가서 거기서 저장을 해와라, 실행을 해라. 이건 괜찮은데 링크를 거는 거는 직접적으로 제가 업로드를 해놓으면 이거는 배포권을 허락을 받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조심스러운 거죠. 함부로 해서는 큰일 나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저작권자가 사망 후 70년간 유지가 된다라는 거. 저작권법이 그거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마인드맵은 제가 안 할게요. 이게 양이 너무 많고요. 마인드맵은 사실은 이걸 제가 왜 여기다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인드맵이 분명히 좋은 건 알겠는데요, 어려워요. 이것도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만들어서 전 세계 배포를 했는데 이분이 굉장한 실력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마인드맵, 생각 지도예요. 생각 정리. 내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마인드맵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마인드맵 이렇게 있네, 그렇죠?
이 마인드맵은요, PC상에서 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엑스마인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생각정리 도구라고 써 있어요. 생각정리 도구. 토니 부잔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해서,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그래서 이 영국에 가서 직접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 생각을 펼치는 겁니다.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을 이렇게. 이것도 유튜브네요. 유튜브는 또 남의 거니까 함부로 제가 올리기가 뭐해서. 여기 한번 볼까요? 이분은 뭔가 볼까요? 이 사람은 뭐 자기 나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가족에 관한 이야기, 일에 관한 이야기, 가치라는 이야기, 나 본인에 관한 이야기, 이런 거를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나는 가족이 있는데 아내가 있고 자녀가 둘이 있고, 내 일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가 봐요. PHP, 리눅스 이런 거고. 나의 가치, 나는 행복과 기술, 배움, 이런 가치, 지혜, 나라고 하는 존재, 취미, SNS, 내가 잘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관한 거를 쭉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는 역사 공부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지제도 이런 거 있잖아. 토지제도라고 하는 주제를 하나 만들어서 고려시대 때는 어떻게 했고, 조선시대는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신라시대는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쫙 정리정돈을 하는 거야. 그럼 토지제도에 관한 이야기가 역사일에 쫙 다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거라든지. 또 국방정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든지. 전쟁사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이거를 어떻게 그냥 역사 연대표처럼 몇 년 몇 월 며칠에 뭐를 했고 이렇게 역사를 우리는 배웠어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연결이. 선생님은 축월하고 연대표를 외우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구더라? 고려 태조가 누구냐 그러면 그 탤런트 누구라? 주몽이 누구냐 그러면 주몽은 누구다고 탤런트 이름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사극 역사 이야기 드라마들이 머릿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하고 다른 이야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 고려 때 이야기, 무신 정권 이야기 같은 경우는 고려사에 몇 줄 안 나온대요. 한 페이지도 안 된다는 거야. 그거를 대하 드라마로 만드는 거야, 작가가. 책 한 권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반쪽짜리 내용을 가지고 예전에 이랬다더라 그런 거를 가지고 추측해 가지고 또 옛날 이야기들을 또 찾아가지고 드라마를 만든대요. 이때 이런 거를 그리는 거지. 주인공은 어떻게 되고 혹시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그 해당 방송국 홈페이지 들어가면 드라마 전개 이야기가 나오죠. 출연자들 관계도, 얘는 이쪽 측, 저는 저쪽 측. 그래서 뭐 양쪽이 서로 으르렁 싸우는데 그쪽 남자와 저쪽 여자가 서로 또 좋아하는 사이가 돼. 알고 봤더니 또 뭐 남매니 어쩌니, 막 우리나라 드라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 배경, 인물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봐야 드라마가 연결이 되는데, 오늘 제가 드라마 보다가 이 사람 누구지? 이 사람 무슨 역할이야? 그러면 쫙 얘기를 해요. 가족들이. 모르잖아. 제가 드라마 내용을 안 봤으니까. 어려워.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는 거죠. 좌뇌보다 우뇌, 마인드면 어떻게 써먹지, 습관입니다 라고 되는데, 종이에다 그리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손으로. 그러다가 이거를 컴퓨터로 바꾼 거지, 디지털로. 예. 저도 하다가 많이 써먹어 봤어요. 근데 자주 해야 이게 머릿속에서 움직여집니다. 이거 애기들한테 가르쳐주면 애기들 되게 좋아해요. 종이에다 그리게. 스케치북 꺼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 성탄절 어떻게 보내고 싶니? 이걸 한번 네가 계획을 작성해봐.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체크리스트를 쓰죠. 1. 선물 받는다. 2. 트리를 장식한다. 3. 카드를 제작한다. 이렇게만 쓰잖아요. 글자 중심으로. 그게 아니라 그거를 생각을 펼쳐야 돼.
엄마한테는 어떻게, 아빠한테는 어떻게, 가족들한테,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하고, 할머니한테는 뭐 성탄 메시지를 보낸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애기들. 5학년 2학기 보세요. 5학년 2학기 관한 얘기를 써놨잖아.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5학년 2학기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학년 2학기 분수와 소수. 분수와 소수를 배우는데 5학년 2학기에 소수를 배우구나. 저희 때는 중학교 가서 소수점을 배웠는데 2분의 1은 배웠는데 0.5라는 거를 이때 배우네요. 그렇죠. 초등학교 4학년에 반올림 배웁니다. 올림 내림. 초등학교 4학년 수학에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기,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기. 그럼 분수가 뭔지 소수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애들이. 그렇죠? 대칭이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선대칭, 면대칭,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점대칭. 이런 얘기들을 애들이 정리정돈을 하는 거죠. 이거를 정리정돈 딱 끝나는 순간 뭐야? 이 친구 수학은 5학년 2학기가 완성이 된 거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신기할 정도로 잘 만들어요. 이건 뭐야? 영어를 써놨나 또 누가 이렇게 항목 판단 뭐 이렇게 편집 검색 엔진 뭐 영어를 써놨는데 이게 뭐야? 뭐 정지당했다는데 이렇게 나무에다 그려도 되고요. 이런 것들 마인드맵이라는 원리만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 정리하는 겁니다. 생각 지도. 그래서 요즘은 이 마인드맵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 생각 정리라고 하는 그 책자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생각 정리. 여기 나왔네, 이 친구. 생각 정리 스킬이라고 해서 생각 정리라는 책이 있어요. 복주환 씨가 저도 이분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도 듣고 책도 사서 공부도 하고 이 친구가 이거를 어디서 배웠는지 본인이 만든 건지 하여튼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도 운영한다고 이번에 회사도 오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책도 많이 팔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강연도 많이 나가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만든 게 이제 마인드맵이라고 보면은 복주환 씨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생각 정리라고 해서 생각 정리하는 거 이런 거 많아요. 사실은 저희 강사들 어디 교육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손 이런 거야.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뭐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뭐를 분석하고 뭐 이런 걸 선생님마다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가면 저런 얘기, 저분한테 가면 또 이런 얘기. 자기 주장이 있잖아, 주장이. 이제 이거는 이제 생활에서 이제 나온 그런 얘기라서 그런지 인기가 좀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제 홈페이지 가시면 어디냐면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 평생교육원이라고 있어요. 온라인 평생교육원. 이거는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이에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이제 그 재단으로 되어 있는데 사립대학이 아니라 국립대학이죠. 사실은 노동부 거니까. 여기는 이제 그 대학교가 아니라 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입니다. 온라인으로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회원가입만 하시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 직업훈련교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직업훈련교사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직업훈련교사가 되시려면 여기에 가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160시간. 하루 8시간씩 20일간. 한 달을 생업을 놓으셔야지. 네. 이런 거 있어요. 자격연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규정이 있으니까 이런 거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격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예. 전 자격 기술 훈련 교사 자격을 7개 갖고 있습니다. 10년이 벌써 넘었네요. 자격 취득한 지가.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마인드맵. 아까 여기다 제가 지웠는데 마인드맵이라는 거하고 생각 정리라는 거하고 같은 건 아닌데 한번 생각 정리가 우리 여기에서는 쉬울 거예요. 근데 아기들은 생각 정리 어려워요. 애기들은 마인드맵을 공부하는 게 애들한테는 도움이 되고요. 생각 정리는 이제 어른들한테. 그래서 종이 같은 걸 이용해서 뭐를 이렇게 요약 정리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걸 쫙 정리정돈을 하는 겁니다. 좋아요. 우리가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매달 얼마를 내고 쓰든지 프로그램을 구매해야 되는 부담감이 생기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제공해주는 무료 프로그램들은 없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갖고 사용하거든요. 얘는 무료로 쓰기 딱 좋거든요. 근데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은 단점이 뭐냐면 레이어를 못 만들어요. 레이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뭐 시루떡을 만들 때 쌀가루 넣고 고물 넣고 쌀가루 넣고 고물 넣고 찌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겹겹이 쌓는 거를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는 사진을 가져와서 사진 위에다가 비닐을 하나 깔고 비닐 위에다 색깔을 칠해요. 그 원 사진은 손상을 안 입히잖아요. 그런 레이어 개념이 안 돼요, 포토스케이프는. 그리고 저장을 하면 결과로만 저장되지 과정이 저장이 안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터넷상에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온라인 포토샵이라고 멀티미디어 그룹에 제가 넣어놨어요. 이게 픽슬러라고 합니다. 픽슬러. 이 픽슬러라고 하는 건데요. 픽슬러를 실행하면은 이게 플래시라는 개념으로 얘가 작동이 되는데, 요거예요. 픽슬러. 오른쪽은 광고창이고요. 이게 픽슬러 메뉴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작업하시는 거죠. 픽슬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무료고요, 당연히. 여기에서 이제 파일에 가서 뉴 이미지, 뭐 오픈 이미지, 이제 그림을 가져와서 직접 불러와 가지고 꾸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사진을 가져와서 꾸밀 수가 있다. 투명하게 처리도 가능하고요. 사진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자르기도 가능하고요. 색깔도 칠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새까맣게 칠할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네. 컨트롤 Z 누르면 빠져나가고요. 브러쉬 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포토샵에서 사용하던 툴들이 보입니다. 이런 툴을 이용해서 사용하면은 되게 편하죠.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릴 겁니다. 이거를 다 일일이 공부하려면 또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니까는 픽슬러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이잖아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레이어라고 하는 레이어 기능이 가능한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레이어 기능이 가능하지 않으면 불편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투명한 배경을 만들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포토스케이프는 투명한 배경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투명한 배경을 가져와서 잘라서 사용을 해요. 근데 포토스케이프는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명사진 인쇄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외에는 포토샵을 쓰지만 포토샵 들어가면 막 불편하잖아요. 정신없고요. 그런 거는 안 쓰고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은 보통 강의실에 많이 깔려 있어요.
저도 여기는 깔려져 있는데, 포토스케이프도 굉장히 유명한 프로그램이라서 제 홈페이지에 그 프로그램 자료실에 넣어놨어요. 프로그램 자료실에다가 포토스케이프 최신 버전을 업그레이드한 거를 올려놨거든요. 제가 만든 설명서도 넣어놨고요. 포토스케이프를 설치하기 위한 방법들이 이렇게 쭉 보입니다. 여기는 기능들이에요. 이런 기능들. 사진도 편집이 수월하고요.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인쇄. 사진을 추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증명사진 형태로 사진을 찍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증명사진처럼 찍은 사진이 어딨나 좀 볼게요. 여기 있네. 여기 증명사진처럼 만든 거. 이건 반명합판으로 만든 거고, 이건 반명합판을 먼저 선택해 볼게요. 반명합판. 만약에 12장을 추가하면 12장이 들어와요. 그렇죠? 여기 지금 12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명암사진 5/7이에요. 제가 이게 반명암이라 그랬죠? 그럼 반명암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A4 용지입니다. A4 용지인데 여러분 되게 A4 용지에다 인쇄합니까? 5/7인가 4/6인치짜리 사진 있잖아요. 10에 15cm. 용지가 큰 종이 말고 10에 15cm라고 있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나? A5, A6? A6는 문고판인데, 이 프린터기가 지랄이네. 없네. 용지를 선택하기가 없네. 만약 인화지가 A4 용지다 이거야. 그럼 A4 용지 이만큼 지키는 거지 뭐. 이만큼 자르고 나머지 또 쓰면 되지. 얘를 증명사진으로 바꾸겠다. 증명사진은 더 사진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실제로 증명사진 2.5/3cm라는 사진입니다. 여기다 명암판 사진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5/7인치니까 5/7cm니까 실제 5cm, 7cm짜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가로로 만들면 10장, 세로로 만들면 12장 이렇게 인쇄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인쇄 누르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렇게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대고 칼로 착착착 자르면 되지. 또 저희 집은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다시 지워버리고 다시 사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까 작업한 사진이 요거란 말이에요. 이거 증명사진으로 하겠다라는 거고, 이건 반명한판이고 증명이고, 이게 증명사진을 가져오겠다. 만약에 20장 사진을 가져와라 그러면 20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20번의 사진이 들어가죠.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사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증명함이 아니라 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증명사진. 증명사진에 맞춰서 세팅한 거예요, 제가. 사진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사진 파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인화해서 드리지. 다음 주밖에 없잖아 또. 저희 집 프린터기 사진 인쇄기거든요. 그렇게 작업해갖고 우리 가족도 애들 예전에 찍은 증명사진들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가 고화질로 스캔을 떠가지고 요렇게 해서 인화를 다 해줘요. 어떤 애는, 큰 애는 아빠 나 이거 명암판으로 5장만 해줘요. 이거 반명암판으로 5장만 해줘요. 작은 놈은 증명사진으로 20개, 반명암판으로 20개 요청만 하면 제가 맞춰가지고 착착착 인쇄해서 다 잘라가지고 비닐에 딱 봉투에 담아서 서비스를 하자. 그렇게 해서 사진 삽니다. 이거 썸네일 사진이니까 종이 한 장이 크게, 이건 흉하다.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고, 그렇죠? 이거는 크게 만드는 거고, 이거는 용지에 맞게끔 인쇄되는 겁니다. 크기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얘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진이잖아. 2.5cm 곱하기 3cm.
예를 들어서 반명하면 3 곱하기 4cm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룰이. 이렇게 갖고 인쇄를 하는 거지. 나머지 이런 것도 있어요. 이어붙이기라는 개념도 있어가지고, 자, 이런 사진을 제가 한번 이어붙일 건데요. 이어붙일 때 사진이 좀 특이하게 가져와 볼게요. 어떤 건 가로 사진이고 어떤 건 세로 사진도 있잖아. 자, 가로 사진 이건 빼고, 세로 사진, 이런 사진 막 종류별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사진들을 열기 누르면 사진이 가져와지는데,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3개씩 만들어라 그러면 3개씩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로 사진, 세로 사진 섞여 있으니까 엉망이죠. 가로면 가로, 세로면 세로고 다 있어야 좋지. 이때 기준 크기, 원본 사진, 큰 사진 크기에 맞춰라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지. 가장 큰 사진에 맞춰라. 그럼 얘가 또 깨지네. 그렇죠? 깨지는 거. 똑같은 사진 같으면 수월한데. 예를 들어 사진 추가, 이건 이제 지워버리고 산추가 눌렀을 때 아까 우리 이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크기니까 하나는 없죠? 8장이잖아 지금. 이걸 4개씩 가져와라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고, 이렇게 밑으로 옆으로 여러 개 펼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간격, 사진 간격도 필요하면 사진 간격을 늘려주면 사진과 사진 사이가 뭐 흰색으로 이렇게 간격도 생기고 동글게도 만들 수 있어. 이 사진 주변을 동그랗게 이렇게 깎을 수도 있다고. 그럼 지금은 이거를 간격을 줄여면 붙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간격을 줄여가지고 붙여가지고 인쇄를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저장해가지고 다음에 인쇄해도 되고. 그런 기능들이 여기 좋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요런 양식이 있어요. 요런 양식. 그럼 여기다가 세로 사진 가져오고, 여기서 예를 들어 사진을 가져오는데, 얘는 가로 사진인, 세로 사진을 가져오는데 가로 사진을 가져왔고, 여기에는 얘를 가져오면 되고, 요런 식으로 사진을 이게 저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사진 있잖아. 자녀들 사진. 요런 거를 샘플에 맞춰가지고, 사진을 가져. 이건 굉장히 많은 사진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사진을 꾸미는 거죠.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포토스케이프가 재밌어요. 이런 거는 온라인 포토샵이나 제가 예전에 포토샵으로 이거 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포토샵으로 사진 편집하는데 1기가? 파일 하나가 1기가야. 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포토샵이 아니라 여기서 가져오면 수월하지. 포토스케이프로 가져와서 요렇게 가져오면 요런 거 여기다 사진 하나씩 가져오면 되잖아. 하나씩 가져오면 요 안으로 들어와서 걸개 그림이 되잖아요. 이런 걸 사진을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하려면 포토샵으로 해야 돼요. 레이어 개념으로. 근데 포토스케이프에서는 요런 틀이 있으니까 이 틀에다 사진만 클릭해서 가져오면 되니까는, 그럼 이거를 저장해 가지고 인화하면 되죠. 그 다음에 요즘 이런 거 있잖아. 그 롤 브라인드에다 인쇄해 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애기들 방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는 거지. 그런 용도는 굉장히 좋아요. 인스타그램은 여러분들 PC에서는 인스타그램이 안 들어갑니다. 아세요? PC에서는요 인스타그램을 볼 수는 있어요. 댓글을 쓸 수 있는데 사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인스타그램이 어디 갔더라, 여기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은요 여러분이 여기서 로그인을 하거나 이런 거는 가능한데 뭐를 못하냐면은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어요.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사용하는 거 되게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는 제가 아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뭘 만든 게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뭐 좋아요 누른 것도 있고 뭐가 있다 그러는데, 예, 여기에 누가 저를 팔로우 했대요. 제 사진을 좋아한대. 누군데? 아, 이거. 뭐냐면은요, 제가 이렇게 올렸어요, 사진을. 9장으로 나눠서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9장으로. 얘를 원래 사진이 요건데, 얘를 이렇게 넓혀가지고, 잘라가지고, 9개로 올렸어요. 그럼 여기다가 문구를 쓸 수가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여기다 이렇게 크게, 광고 같은 거. 기업들은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낱장으로 글을 쓰면 클릭해야만 보는데, 요런 것도 지금 요렇게 9개로 분리해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9개 분리하는 건 포토스케이프에서 했어요. 포토스케이프에서 사진을 가져와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초기 화면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사진 분할. 요거 일단 메모만 먼저 해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은요, 정사각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카메라 앱 있잖아요. 카메라 앱에서 사진을 찍으실 때 와이드로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 3:2 비율로 촬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1:1 비율도 있거든요.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1:1로 바꿔놓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인스타그램은 스마트폰에서만 업로드가 됩니다. PC는 업로드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할 때 1:1로 촬영을 하고 영상도 1:1로 촬영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팅해서 그렇게 사진을 찍고 영상을 비디오를 촬영해 가지고 인스타그램 용도로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여행 가서 찍을 때는 16:9로 촬영해야 되고, 그거만 기억하시면, 예. 1:1 비율의 사진과 동영상을 사용하면 보기에 좋다. 결과적으로 카메라 앱에서 사진 및 동영상의 비율 설정을 1:1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올라간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사진들 보면 정사각형이잖아요. 정사각형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직사각형으로 올리면 잘라서 쓸 거냐 펼쳐서 쓸 거냐 하는 건데 보기 싫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촬영할 때는 풍경까지도 감안해서 촬영했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는 정사각형으로 올려야 보기가 가장 좋아요. 1:1로. 그 촬영을 아예 그렇게 촬영을 하는 게 좋지. 넓게 찍어서 얘를 편집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지금 다른 게시물이 있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지금 요거 이렇게 밥 먹는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 이게 가로잖아요. 보세요. 넓게 찍은 사진 아닙니까? 근데 얘를 요렇게만 보이니까 주변이 안 보이죠? 얘도 보세요. 가로로 찍었잖아요. 근데 얘를 잘라서 일부만 보여주잖아. 얘는 정사각형으로 촬영한 거예요. 그 어디 하나 빠지지 않고 그대로 올라가야지. 그대로 다 올라가야지.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세로로 찍었죠. 세로로 찍었잖아요. 얘를 자르니까 어딘가 이렇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정사각형이야 뭐야 이게. 예. 그 다음부터는 제가 촬영을 나가면 이게 가로로 촬영한 것도 있지만 인스타그램용으로 올릴 용도로 촬영할 거라면 그냥 1:1 비율로 촬영을 해요. 그러면 누락 없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지.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찍었지 않습니까? 아니 정사각형 자를 수도 있어요. 아예 자를 수도 있다고. 이건 직사각형으로 촬영한 건데 자른 거야.
그럼 주변은 내가 촬영한 영상, 촬영한 내용이 사라지는 거죠. 주변은 아예 촬영을 할 때 그거를 잘라서 촬영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촬영한 걸 잘라서 버리려니까 아까운 거라. 거기도 의미를 갖고 내가 촬영했는데. 그러니까는 보통 인물을 촬영하면 중앙에다 놓고 촬영하는 게 아니라 측면에다 놓고 촬영을 해요. 인물을. 근데 인스타그램에서는 무조건 정면에 놓고 찍어라. 예. 얼굴 되게 크네요. 얼큰이네. 예. 요런 식으로. 요거는 여기 오는 아파트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무슨 식물인 줄 모르겠네. 이게 삼배인가? 대마예요, 대마? 익모초는 아닌 것 같은데. 익모초예요? 익모초를 하나씩 심어? 하여튼 간에 이런 식으로. 요것도 지금 가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대가리 꼬랑지 다 잘려고 몸통만 보이지 않습니까? 삼겹살. 이제 터치하면 다 보이겠지. 보기 싫잖아. 보기 싫잖아. 아예 그냥 이렇게 촬영했으면 괜찮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딱 보이면 좋은데 얘를 꼭 눌러서 뭐 댓글을 본다든지 하면 괜찮지만 그렇잖아요. 돼지 대가리 꼬랑지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아예 처음부터 있는 거로 촬영해서 올렸으면 좋았지. 그런 용도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컴퓨터 윈도우 설치하는 것 때문에 좀 시간을 잡아먹었는데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